안녕하십니까. 돈 버는 강점 세포 깨우기 2강입니다. 오늘 강점 심리 검사는 왜 중요할까? 제가 왜 이렇게 강점 검사를 만들었나 그런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강에서는 어, 원래 긍정 심리학 기반의 강점 검사를 했었다가 이번에 아들러 그 위에다 아들러를 얹었거든요. 그래서 긍정 심리 검사는 내가 가진 강점을 알게 해줘요. 뭐가 제일 상위에 있는지. 근데 아들러 심리 검사가 붙으니까 그거를 일과 사랑과 공동체 어떤 밸런스. 그다음에 아들러는 내가 어떤 점을 발휘하고 사나, 어떤 강점을 내가 살면서 제일 많이 도구로 쓰고 있나,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게 뭐 순서를 매긴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그걸 많이 쓰고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고, 내가 세상을 마주하는 방법, 그렇게 도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강점한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뭔가 더 나은 삶, 더 쉬운 일, 더 수월하게 돈 버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갤럽, 우리가 강점검사 사실 갤럽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갤럽에서 웰빙을 정의했어요.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내 강점을 비싸게 팔려면은 그 가치를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갤럽에서 얘기하는 웰빙이 여러 가지 웰빙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파이낸셜 웰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된다. 어, 경제적으로 만족을 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행복에서 물질적인 만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물론 긍정심리학에서 강조하는 몰입이나 의미 있는 일, 성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갤럽에서 얘기하듯이 경제적인 만족도 우리의 행복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이 돈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또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점에서 오늘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할 건데, 그럼 지금 나는 뭘로 돈을 벌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품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내 강점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 비싸게 나를 팔 수 있고 내가 만든 상품을 조금 더 가치 있게 팔 수 있을까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진 강점들을 어떻게 제대로 발현할 수 있는지 어떤 도구들을 나는 쓰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요거 한번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불러 모아놓고는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감독님, 취하셨으면 들어가 쉬세요. 니네가 어떤 선수인지 알게 되면은 1승이 아니라 100승도 할 수 있어. 아니 감독님께서 뭔가 저희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니네도 이길 수 있어. 감독에 대한 믿음은커녕 자신에 대한 믿음이 1도 없는 상황. 솔직히 블랙킨즈는 못 이겨도 파이브스타즈나 슈퍼걸스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김 감독은 그동안 생각해왔던 히딩크 감독도 울고 갈 대규모 포지션 변경을 발표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선수인지 잘 몰라서 그런데 내가 어떤 선수인지 알게 되면 다음에 내가 뭘 할지가 보여. 난 보인다. 핑크스톰이 어떤 팀인지. 그래서 주전 세터 강지수. 세터는 공격수에게 공을 토스해주는 팀의 심장 같은 역할인데요. 얘는 6년 동안 시합에 뛴 적도 없어요. 강지수기가 있어야 이겨. 넌 지금 센터로 가면 마음까지 뛸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이 저 마흔인데요. 너 마흔이야? 젖은 낙엽처럼 살았어요. 너 45까지 뛰어. 할 수 있어? 아니 은퇴한다고 무슨 포지션을 바꿔요. 그리고 방수제의 장점을 언급하며 빠른 위치 선정, 상대 공격 타이밍을 읽는 눈, 높이, 투지, 사이드 스텝, 이건 본인도 제가요? 몰랐었고 라이트 오보라. 라이트요? 대부분의 팀들이 아포지 공격수를 용병이 하지. 팀의 주 공격수로 우린 필요 없어. 득점 해결사 역할이죠. 오보라가 있으니까. 저 레프트만 15년 했는데요. 그래, 수비 못하기로 소문난 레프트. 하지만 돌파력과 파괴력 좋은 라이트가 될 수 있어. 다시 한번 블로킹을 뚫어냅니다. 오보라. 이날부터 팀은 변해갔고 아직 승리는 못 거뒀지만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죠. 넌 너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해? 너무 소심하고 눈치 보는 거야? 그게 너의 장점이야. 세터는 항상 눈치를 봐야지. 단점 없어지면 장점도 없어지는 거야. 네. 자, 니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어떤 선수인지 알게 되면 다음에 내가 뭘 할지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하는 바로 명확성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거, 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나라는 사람에 대한 명확성을 갖고 있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강점이 뭔지 알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은 검사하셨는데 어떤 강점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ABS의 아들러 심리학 기반의 강점 검사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아들러는 삶의 세 가지 소통 채널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일과 공동체, 사랑. 요 세 가지를 균형을 잘 이루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에너지가 어디로 흐르는지 우리가 이 강점 검사 해서 우리 워크숍도 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강점 검사 했을 때 제일 좋게 나온 거 이렇게 쭉 보고 맨 안 좋은 것도 보게 되나요? 우리가 자꾸 부족한 것만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가 부족한가 이렇게. 그렇게 순위로 너무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떤 도구를 쓰고 있나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점이 왜 중요하냐면은 음, 강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18배 정도 더 많이 번영, 플로리시를 경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치면은 어떤 내가 일을 할 때 몰입, 생산성, 그다음에 직무 만족, 소명의식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내가 강점을 사용할 기회가 있는 그 사업장, 고용인들은 자기 직무에 몰입할 경향성이 훨씬 높다. 경향성이 한 6배나 높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용해요. 이게 효율인 거잖아. 내 강점을 쓴다는 거는 조금만 내가 에너지를 써도 훨씬 더 많은 가치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거니까. 자,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강점 포착이라 그래요. 강점 포착이라는 게 뭐냐면은 스파팅. 그러니까 나의 성격, 어떤 성격적으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알아차리고 명명하는 거. 이게 뭐라고 명명하는 거. 내 강점을 포착하고 그다음에 타인의 강점도 포착하고 이런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게 강점 포착 훈련이에요. 진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에서 수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절대 지각을 하거나 빠지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정말 손해거든요. 자, 자신의 강점을 인지하고 명명하고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론이에요. 특히 인지하고 명명하는 과정을 긍정심리학에서는 강점 포착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지를 한다면 그걸 딱 캐치하는 거, 스파팅 하는 거. 그게 강점 포착인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스스로 자신의 강점을 알아차린 다음에 거기다가 네이밍, 라벨링,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명명한다는 거, 뭐뭐라고, 어떤 강점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이랬죠. 잘한다는 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 겸손하게. 우리 겸손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얘기한다던가. 어, 뭐, 또 이런 얘기도 하죠. 그게 뭐 대수예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젖은 낙엽처럼 살았어요. 저는 레프트만 15년 했는데요. 얘는 6년 동안 시합 뛴 적도 없어요. 계속 나쁜 자질이나 우리 실수한 거, 문제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되게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렇게 우리를 한정짓고 늘 해오던 건 또 하고 안 해본 건 계속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어때요? 우리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죠.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나쁜 것만 인지를 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들었고 이렇게 나눔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바꿔야겠죠. 우리는 어떤 강점을 인지하고 그거를 명명하고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거에 대해 주목을 해야 돼요. 뭐냐? 되게 강점 포착이라는 건 되게 세심하게 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여러분 그 결과지 보고 제가 물어보면은 뭐였더라? 이렇게 다시 결과지를 꺼내보거든요, 대부분. 그거를 세심하게 인지하는 건 되게 디테일하게 내가 알고 있고 그걸 내 스스로 명명해야 돼요. 그래서 어, 나의 긍정적인 자질에 대해서도 똑같이 인지하고 자세하게 세심하게 명명하자는 거예요. 명명한다는 게 뭐죠? 다시 강점 포착. 그거는 잊지 마세요. 강점 포착이라는 거. 그런 걸 나를 세심하게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내가 인지를 해야 명명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수비 못하기로 소문난 레프트로 명명하지 말고 뭘로 명명해요? 돌파력과 파괴력 좋은 라이트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감독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게 이 감독이 강점을 포착해 준 거예요. 그런데 강점을 포착하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인지라고 했죠, 순서가. 그럼 인지를 해야지 확실하게 명명할 수가 있잖아요. 감독도 얘기했죠. 니네가 어떤 선수인지 알면은 1승이 아니라 100승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알아차리고 인지를 해야 확실하게 명명하고 불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결국 뭐예요?
나를 알아차리는 게 시작이고 너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모임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늦게 와도 안 돼요. 왜? 이름을 부르는 거는 진짜 힘이 크잖아요. 꽃이 이름을 불러줘서 다르게 들렸죠. 그런 것처럼 또 뭐냐면은 당뇨병, 우울증 이런 식으로 의학적인 병명은 심리 질환에는 우리가 이름을 부르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강점에도 명명하는 거예요. 네이밍을 하는 거예요. 라벨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변화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타, 내가 상대 공격 타이밍을 잘 읽어내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엄청난 통찰력이 생겨요.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용기라는 강점을 나의 이름을 붙이면 그 부분이 되게 강화돼요. 저는 포텐셜 디벨로퍼라고 나의 강점을 명명하고 나서 더 다른 사람의 강점이 잘 보이고 더 다른 사람의 포텐셜을 자신 있게 말하게 되고 그거를 구조화하고 그런 게 훨씬 더 강화되고 되게 발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변화가 와요. 그렇게 하면은 뭘 해야 한다고 했죠? 내 강점에 이름을 붙이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 심리 검사한 거 그냥 밀어두지 마시고 나의 강점 뭐 이거를 조금 더 적어보고 얘기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서 아들러의 4대 개념 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중에서 또 ABS, 그 리포트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이 세 가지 축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8가지 덕목으로 얘기할 수 있고, 24가지 강점으로 있어. 리포트를 보시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소통 양식이에요. 어떤 태도로 세상을 마주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8가지가 여기 있죠. 전문성, 뭐 소명, 몰입, 뭐 연대, 친밀 이렇게. 그 안에 쭈루룩 또 이렇게 24개의 강점이 있는데 그거는 어 뭔가 어떤 태도 8가지가 태도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24가지 요거는 우리의 언어예요. 구체적인 소통 언어. 어떤 도구를 쓰는가. 나는 어 뭐 전문성을 되게 추구하는구나. 그거를 되게 내가 사람들을 소통하는구나. 그걸로 세상을 내가 마주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다 양쪽으로 크로스로 묶어가지고, 뭔가 문장처럼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했잖아요. 나는 창의성이 있어가 아니라 나는 막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창의적으로 그 막막함을 헤쳐나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왜 설명을 해야 돼요? 때때로 그냥 명명만 하는 거로는 약할 때가 있어요.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너무너무 기쁘죠. 야, 너는 이러이러한 거 보니까 이런 거 같아. 라고. 왜냐면 그러면 딱 와닿잖아요, 우리도. 어머, 친절하시네요. 그냥 호기심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기분이 좋기는 한데 더 정확하게 말해줘야지 우리 더 기분 좋죠. 뭔가 진짜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으면 또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것도 잘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확실하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고 힘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말하잖아요. 세터는 눈치를 봐야 되지. 그렇게. 왜? 저는 그게 약점이라고 이 사람이 말했지만 상대 팀을 다 스캐닝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근거를 대면 수긍이 가고 상대가 더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이게 우리가 소그룹을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그게 여점은 이제 못 빠진다니까. 그래서 소그룹에 모여서 설명하는 이유가 긍정 심리학적으로, 아들러 심리학적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왜? 내가 어떤 도구를 쓰고 있는데, 당신은 이런 거 같네요. 라고 서로 이야기해 주시고, 또 나 스스로도, 이런 강점이 나왔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요러요러한 형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같네요. 라고 스스로를 설명을 해 주시고, 남한테도 이야기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인지하고, 명명하고 인정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인정이에요. 아무리 남이 그렇게 말을 해줘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인정해 줬을 때 그 가치를 알아주고 그 행동이 의미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인정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가진 나의 인정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의 인정은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정해 준다는 거는 어떤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거나 그들의 행동이 가치 있다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아, 내 강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강점 포착에서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게 인정이거든요. 나의 뭐 과거나 현재 진가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느낀대요. 그래서 강점 포착과 강점 인정 훈련이 되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서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이런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보내는 게 한 달에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훈련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굉장히 깊게 이해한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강점을 인정하는 거. 명명하고 깊이 이해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인정하기인데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강점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를 본다는 거. 왜냐면 그게 네 강점이야. 단점이 없어지면 장점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나의 최고의 강점을 인정한다는 거. 그러면 그 나 자체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뭐 강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내가 스스로 인지한 다음에 자세하게 써보고, 아, 이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고, 어떤 소통하는 도구고, 이렇구나. 보니까 나는 이런 도구를 잘 쓰고 있네. 이런 식으로 좀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걸 강제적으로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점을 인정하는 거는 이게 자기 확인 이론이에요. 내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시야가 되게 확장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한 건 뭐냐면은 통찰. 나 스스로에 대한 통찰을 촉진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어. 그게 우리가 사람이 단단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나 자신, 내가 가진 역량에 대한 통찰이 오면은 진짜 내가 소명인 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면 맞겠구나라는 것들이 왔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막막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이런 자기 인식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방황의 시간이 좀 줄어들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아까 말했던 파이낸셜 웰빙 그걸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가진 거를 좀 인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 개척자인데 그 사람이 한 말에 이런 게 있어요. 강점 영역에서 이제 어떤 질문을 그런 강점 이론, 페르마 이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찾아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리포트 보고 아, 나 이런 강점이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게 나한테 주는 정서는 뭐지? 아, 저의 강점은 긍정적인 태도인데요. 아니면 전문성인데요. 아니면은 뭔가 연대인데요. 이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좀 풀어보시면은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부분에서 어, 최적화 상태를 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긍정적인 정서를 느낀다는 거는 내가 언제 내 상태가 최적화인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되게 빠르게 배우고 적응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내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한테 되게 쉬운 거. 남한테는 어렵지만 남한테 어렵거나 쉽거나 떠나서 그냥 내가 쉬운 거. 나는 이런 거 되게 빨리 배워. 이런 거 되게 금방 익혀. 그렇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언어나 기술이나 사람들과의 교류. 저는 사람들과의 교류나 어떤 분위기에서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능력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테크적인 능력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디스코드 이런 것도 너무 어렵고, 줌도 옛날에는 어려웠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요즘에 코딩 이런 거는 뭐 더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질이 되게 강하면 그래도 그 어려운 걸 하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도 다 도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몰입은 우리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때에, 어디에 나를 몰입하는지도 보면 그게 나의 최고의 강점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어떻게 사람들하고 코칭하고 사람들 거 뽑아주고 이야기 나눌 때 되게 몰입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엄청 혼자 화면 보고 얘기해도 이렇게 몰입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몰입하는지 이런 질문들은 나중에 좀 조용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질문은 이제 아까 강점에 대해서 제가 적어 보시라고 했는데 그 리포트 여러분 본 거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써보는 거예요. 아, 나는 뭐를 갖고 있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지? 뭐 여러분 그 리포트에는 나와 있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지.